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경영자 6기일지 영재 송여현입니다. 저는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실험을 따끈따끈하게 치렀던 수험생의 입장에서 뇌교육의 영향과 일지영재여서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지영재가 되고 나서 혹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셨나요? 저는 2, 3년 정도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으면서 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과학과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과학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특히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의 비전은 지구온난화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이루기 위해 저는 국제기구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뤄내는데 저는 뇌교육의 도움이 정말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멘탈, 공부, 면접 이렇게 세 개의 분야에서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생각이 엄청 많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겁부터 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수시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그때 이런 멘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인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학습에 있어서 저 자신을 믿는 힘인 학습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4가지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장 안에서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시험장 안에서 뇌교육에서 배웠던 뇌파 진동과 호흡법을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험 전후로 해서 뇌교육 센터에 가서 뇌교육 선생님과 수련도 하고 상담도 받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꼭 빼먹지 않고 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뇌교육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광명화살도 참여하고 상명일도 참여하고 이렇게 긴 캠프가 아니라 일정제 선팔 캠프나 일정제 모임 같이 단기적인 캠프에도 꼭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뭔가 뇌교육 캠프에 갔다 오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그 단위 수가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3학년이니까 뇌교육 캠프 그만 다니고 공부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일주일 정도 앞둔 그 시점에 이렇게 하다가 나 중간고사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국어학원에서 수업을 받는데 생각이 나서 수업하는 도중에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 엄마 나 일정제 캠프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공부를 왜 하기 싫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목표가 비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체인지를 했더니 수능까지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적인 부분이 물론 뇌교육에서 많이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공부법에 있어서도 뇌교육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단권화를 해서 그 단권화를 하는 도중에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거를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스크린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스크린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어 단어 5개라도 A4 용지에 써서 5개라도 써서 그거를 사진 찍듯이 외워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 스크린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뇌교육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가 필수적인데요.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면 그게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지형제라면 그 부분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할 때 절대 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공부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데 왜 쟤는 공부를 잘하지? 하는 그 아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도적인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즘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거를 저는 학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학원에 갔을 때 얼마나 그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내 걸로 만드는지, 인강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얼마나 내 스킬로 만드는지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원과 인강 같은 그런 학습 도구들을 내 스스로가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원 숙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해야 하는 수행의 양이 너무 많으면 학원 숙제를 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이거 다 해올게요"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보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부끄러워했고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뇌교육 캠프를 가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잘하고 싶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면접도 내 이야기를 면접관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일부니까 이렇게 나눔하는 것이 면접을 대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면접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들어가기엔 좀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가진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교수님께서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뇌교육의 모토가 제 삶에 잘 녹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즉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